안녕하세요. 이슈이다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은 어쩌면 미국 역사의 분수령으로 영원히 기억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으려는 음모가 민주당이 아닌 바로 트럼프 대통령 근처에서 자행됐음이 사실로 판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이든에게 넘어간 대통령이란 지위로 미국은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패배자의 그것과 같은 치욕의 역사라는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미국의 눈은 마크 밀리 합참 의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총애를 입어 군인으로서는 최고의 지위인 합동참모의장이라는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가 선거를 며칠 앞두고 대통령 등 뒤에서 중국의 카운터파트와 전화통화를 갖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런 결정이 나면 미리 알려주겠다라는 반역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건 워포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쳐 필리처상을 받았던 전설적인 기자 밥 우드워드와 베테랑 기자 로버트 코스타의 신간 위험 퍼즐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데요. 내용에 따르면 밀리는 작년 10월 30일 리저청 중국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월 3일 미국 대선을 나흘 앞둔 시점인 거죠. 밀리 의장은 이 통화에서 리저청 의장에게 미 정부는 대선에서 누가 이기든 중국과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당신 중국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더욱 어이없는 것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쫄아있는 시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코로나 때문에 미국 경제가 잘 나가다 수렁에 빠졌고 재선에 확실시됐던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공경에 빠졌죠. 코로나가 중국이 고의로 퍼뜨린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된 상황이었고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으로 중국은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다음으로 군 서열 최고위직인 합참의장이 중국 군인과 통화하면서 공격하게 되면 미리 찔러줄게 라고 한다뇨. 아주 그냥 사형감 아닙니까? 이게 그냥 얼떨결에한 통화가 아니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당시 밀리 의장은 미국이 중국 공격을 준비 중이라고 중국군이 판단하고 있다는 정보를 습득한 뒤 통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이 무렵 양국은 남중국의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던 때라서 밀러가 중국을 진정시키고 진짜로 미국이 공격 징후가 있다면 중국에게 미리 알려주겠다고 스스로 진심을 담아 말한 겁니다. 두 번째 통화는 의사당 사태가 벌어진 직후인 1월 8일에 이뤄졌는데요. 또다시 리 의장과 통화하면서 우리는 100% 안정적이다. 민주주의는 가끔 엉성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그래도 리 의장이 혹시라도 트럼프가 우리 공격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 다 망한다. 살려줘라이.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밀리가 선심 쓰듯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연락해 군사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훈련이 연기됐었답니다. 아주 지가 군 통수권자 행세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공화당 및 보수 우파에선 군의 총책임자가 적성 국가와 내통한 것이라며 밀리 의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인간은 바이든 밑에서 아직까지 합참의장직 하고 있는데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공신짓을 했으니까 바이든한테 이쁨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참 딱한 게 이딴 인간을 합참의장이라고 2019년부터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에구, 너무 열받네요. 이렇게 책 내용 일부가 알려지자 상원정보위 소속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합참의장이 중국 공산당에게 기밀을 유출하는 반역적 행동을 저질렀다며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팍스뉴스 등 보수 언론 기사 댓글엔 군 총책임자가 대놓고 적국과 내통한 것이란 댓글이 쏟아지고 있고요. 대통령도 뉴스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딴 소리에 어이없다면서 밀리가 사실상 적국의 장군과 내통한 것이라고 반역자라고 분노를 쏟았습니다. 특히 군 내부에선 특히 원성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적국인 중국 최고위와 내통하면서 공격 시점이 다가오면 알려주겠다고 한 것은 스파이이며 사형감이라는 여론이 대부분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대로는 끝내지 않고 밀리를 청문회에 세워서 진상을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군법회의에 올려 세워서 아주 혼쭐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안인데 좌파 언론은 또 이걸 갖고 대통령의 행태에 따른 고뇌의 결단이라고 축혀 세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다 똑같이 정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안에 묻혀진 중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펜스에 대한 일입니다. 1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펜스 부통령이 대선 결과를 인증하지 않았다면 결코 바이든이 대통령 되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스스로도 잘 알았고 트럼프 대통령도 펜스 부통령에게 그 사실을 수차례 인지시켰고 그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본인도 그럴 것처럼 뉘앙스를 밝혔고요. 그런데 안 그랬죠.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의회 난입 사태가 일어났던 건데요.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같은 책에 나왔는데요. 댄 퀘일이 펜스에게 당신한테 그럴 권한 없으니까 대선 인증 거부할 꿈도 꾸지 말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댄 퀘일이 누구냐면요. 조지 부시, 덜 떨어진 아들 말고 아버지 부시 재임 시절 부통령 하던 인간입니다. 이 인간도 무식해서 포테이토, P-O-T-A-T-O라는 스펠링을 몰라서 엄청 비웃음을 샀었는데 실제로는 네오콩의 최고 위층 원로입니다. 이 사람이 한창 후배뻘인 인디애나 고향 후배 정치인이자 부통령에게 선배 입장이자 네오콩 상의자로서 무언의 압력이 아닌 아주 직접적으로 말한 겁니다. 대선 인증 거부할 꿈도 꾸지 말라고요. 펜스의 쫄보 같은 기질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었겠고 심경이 너무나도 복잡했겠죠. 미래도 생각해야 했을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역사적 배신자가 됐다는 건데 CNN은 오늘자 기사에서 바이든을 구한 것은 사실상 댄 퀘일이었다는 제목을 달아서 내보냈습니다. 보수우파는 아주 열받아서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역사적 배신자들의 면모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양편에 든든히 서 있어야 했을 부통령과 합참의장이 나란히 배신을 때렸는데 어찌합니까? 불쌍한 건 대통령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세력, 뒷수의 음모가 대통령을 제거하려 움직였다는 건데요. 정말 암울합니다. 내년도 그리고 2024년 대선 뚫고 나아가야 할 음모와 배신이 얼마나 또 무수히 나올지 걱정이 앞섭니다. 오늘 이슈 이수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가 나올 경우 광고 시청도 끝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